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10년 넘게 숨겨온 한 가지 비밀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죠. 유명인의 선행은 늘 카메라 앞에서만 이뤄진다며 이건 분명 과장된 홍보라는 의심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도운 사람들이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고 그 규모와 진심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도대체 손흥민은 무엇을 숨겨왔던 걸까요? 한 사람의 의리가 수십 명의 인생을 바꾸고 다시 세상으로 퍼져나간 역대급 감동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는 이야기는 10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손흥민의 진짜 얼굴입니다. 이건 진짜인가요? 손흥민이요? 2025년 2월 런던의 한 방송국 편집실이 술렁였습니다. BBC 기자 한 명이 프리미어리그 구단의 사회공헌 보고서를 넘기다 멈춰섰죠. 페이지 하단 작은 글씨로 적힌 항목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공동 부엌 지원 프로그램 후원자 손흥민. 기자는 화면을 확대했어요. 숫자가 보였습니다. 매달 2만 파운드. 6년간 30곳. 총 144만 파운드였죠. 편집장이 다가왔습니다. 확인됐나?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서상으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그날 오후 BBC는 단독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자막이 화면을 가로질렀죠. 프리미어리그의 손흥민 6년간 런던 빈민가 아이들에게 무료 급식 지원. 앵커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는 경기장에서만 골을 넣은 게 아니라 아이들의 삶에도 골을 넣고 있었습니다. 보도가 나간 지 2시간 만에 유럽 전역의 언론사들이 움직였습니다. 가디언은 침묵 속의 영웅이라는 제목을 달았어요. 프랑스 르몽드는 축구화와 국자를 든 남자라고 썼죠. 독일 슈피겔은 손흥민의 경기 장면과 급식소 사진을 나란히 배치했습니다. 스타디움의 환호와 뒷골목의 침묵. 두 세계가 한 사람으로 연결되는 순간이었어요. CNN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취재팀이 런던 이스트엔드의 한 급식소를 찾아갔죠. 그곳 책임자는 낡은 장부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분이 보낸 돈만으로 하루 100여 명이 먹었어요. 그것도 6년 동안요. 장부 속엔 식단표가 꽂혀 있었습니다. 손글씨로 적힌 메모가 눈에 띄었어요. 채소 비율 늘릴 것. 단백질 부족주의. 단순히 돈만 보낸 게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의 영양 상태까지 챙겨온 흔적이었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선 대형 스크린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영국 방송이 내보낸 화면이 실시간으로 송출됐어요. 한 남성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골만 봤지 밥을 퍼주는 손흥민은 몰랐어요. 여성 한 명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게 진짜 국위선양 아닌가요? SNS는 폭발했습니다. 트위터엔 손흥민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1위로 치솟았죠. 팬들은 경기 영상을 다시 찾아봤어요. 골을 넣고 세레머니를 하는 손흥민의 얼굴. 그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삶이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건 아니었어요. 영국 일부 언론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스카이뉴스의 한 진행자가 말했죠. 정말 손흥민이 직접 한 건가요? 에이전트의 이미지 메이킹 아닙니까? 타블로이드 신문들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보여주기 기부 논란 세금 혜택 노린 것 아니냐 같은 제목이 쏟아졌죠. 댓글란은 냉소로 가득 찼어요. 유명인들 다 그래. 카메라 앞에선 천사지. 런던 시의회 의원 한 명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투명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대규모 후원이 정말 개인 돈으로 이뤄진 건지 확인해야 해요. 급식소 현장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봉사자들은 갑작스러운 취재 요청에 당황했죠. 카메라와 마이크가 아이들을 향했어요. 한 봉사자가 기자들을 막아섰습니다. 아이들 얼굴은 찍지 마세요. 여긴 그들의 유일한 안식처예요. 손흥민의 에이전트는 짧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개인적 후원 활동은 그의 뜻에 따라 지금껏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오히려 더 많은 질문을 낳았죠. 이틀 뒤 손흥민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훈련장 기자회견실이었어요. 수십 대의 카메라가 그를 향했죠. 기자 한 명이 물었습니다.
정말 6년간 직접 후원하신 겁니까? 손흥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제가 한 일은 별게 아닙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죠. 기자들은 추가 질문을 쏟아냈지만 손흥민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뒷모습이 복도로 사라지는 순간 카메라 셔터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전 세계 언론은 손흥민의 침묵을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했습니다. 어떤 곳은 진정한 겸손이라 썼고 어떤 곳은 의욕 회피라고 봤죠. 진실은 여전히 안개 속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 폭로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세상은 이제 손흥민의 진짜 이야기를 알게 될 것이었죠. 런던 타임스 편집실 이른 아침. 편집장 데이비드 톨리슨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손흥민 보도 이후 사흘째였죠.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앞엔 각종 신문사 기사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대부분 손흥민을 찬양하는 내용이었죠. 사람들이 감동하니까 그게 더 수상한 거야. 6년이고 뭐고 진짜라면 증거를 가져와. 톨리슨이 탐사팀을 불러 모았어요. 5명의 기자가 회의실에 모였죠. 스킬은 기사로 쓰고 진심은 파헤쳐와. 보여주기식 감동일 뿐이야. 젊은 기자 앨리스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안의 자료엔 30곳의 급식소 목록과 송금 기록이 빼곡했어요. 날짜별로 정리된 입금 내역, 식단표까지 첨부된 보고서. 조작하기엔 너무 정교한 흔적들이었죠. 하지만 편집장의 명령은 명확했습니다. 의혹을 입증하라는 것이었어요. 회의실을 나서며 앨리스는 중얼거렸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해. 하지만 사람을 움직이는 건 숫자가 아니야. 설렘과 불길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손흥민의 기록은 완벽해 보였지만 세상엔 완벽한 거짓도 존재했으니까요. 같은 시각 영국 전역의 신문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데일리 메일은 손흥민 기부 세금 감면 노련날을 일면에 실었어요. 선은 에이전트 주도 이미지 메이킹 의혹이라고 썼죠. 텔레그래프는 유명인 선행 진짜일까 쇼일까라는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SNS는 순식간에 갈라졌어요. 어제까지 찬사를 보냈던 계정들이 냉소로 돌아섰죠. 댓글란은 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런던 시의회는 오후 들어 공식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의원 한 명이 카메라 앞에 섰어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죠. 후원 활동의 투명성을 철저히 확인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회계 장부부터 봉사 일지까지 전수조사하겠다고 했어요. 급식소 현장엔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봉사자들은 질문 공세에 지쳐갔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아이들은 고개를 숙였죠. 한 봉사자가 기자들을 막아섰습니다. 우리는 그저 아이들을 먹였을 뿐이에요. 왜 이렇게 복잡해지는 건가요? 하지만 취재는 멈추지 않았어요. 언론은 의혹을 키웠고 대중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날 저녁 프리미어리그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손흥민이 선발 출전한 경기였어요. 스타디움은 만석이었지만 분위기는 묘했죠. 환호 속에 야유가 섞여 있었어요. 일부 관중석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진심을 보여줘.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손흥민을 향한 시선은 복잡했어요. 응원과 의심이 뒤섞인 공기가 경기장을 채웠죠. 전반전은 팽팽하게 흘러갔습니다. 양팀 모두 결정적 기회를 만들지 못했어요. 손흥민은 여러 차례 공을 잡았지만 상대 수비는 철저했죠. 슛 한 방 제대로 때리지 못한 채 전반이 끝났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됐어요. 경기는 여전히 0대 0이었죠. 20분쯤 흘렀을 때 상대팀이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나온 헤딩골이었어요. 0대 1. 스타디움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일부 팬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손흥민은 중원에서 공을 받았지만 상대 수비에 번번이 막혔죠. 팬들의 불안이 커졌습니다. 후반 38분이었습니다. 손흥민이 하프라인 근처에서 공을 잡았어요. 순간적으로 방향을 틀었죠. 첫 번째 수비수를 스텝오버로 제쳤습니다. 두 번째 수비수가 달려들었지만 손흥민은 이미 반보 앞서 있었어요. 세 번째 수비수까지 제치고 페널티 박스 앞까지 돌파했죠. 골키퍼가 앞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슛 각도가 좁아졌어요. 손흥민은 슛을 때리지 않았습니다.
오른쪽으로 공을 밀어줬어요. 동료가 빈 골대에 공을 밀어 넣었죠. 1대1 동점. 스타디움이 폭발했습니다. 해설석에서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믿을 수 없는 돌파입니다. 손흥민이 3명을 제치고 완벽한 어시스트를. 관중석 사람들이 자리에서 뛰어올랐죠. 손흥민은 동료들과 포옹했지만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불과 2분 뒤였습니다. 손흥민이 다시 공을 잡았어요. 이번엔 골대에서 30m 떨어진 지점이었죠. 수비수 3명이 앞을 막았습니다. 각도도 좋지 않았어요. 손흥민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오른발로 공을 때렸죠. 공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어요. 골키퍼가 손을 뻗었지만 공은 이미 골망 상단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2대1 역전골. 관중석이 미쳤습니다. 사람들이 팔을 들어 올리며 소리를 질렀어요. 손흥민은 코너로 달려가 양손을 펼쳤죠. 동료들이 그를 덮쳤습니다. 해설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뚫고 나왔어요. 2분 만에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손흥민, 이건 단순한 축구가 아닙니다. 팀의 운명을 바꾸는 힘이에요. 기록은 숫자지만 지금 우리는 사람의 힘을 보고 있습니다. 경기장 밖 펍에서는 사람들이 맥주잔을 부딪혔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SNS는 다시 뒤집혔죠. 손흥민의 골 영상이 실시간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댓글이 폭주했어요. 보여주기라던 비난은 찬사로 바뀌고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의심의 목소리도 남아 있었습니다. 타임스 편집실에서 앨리스가 경기 중계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손흥민의 골 장면이 슬로우 모션으로 반복됐죠. 땀에 젖은 얼굴, 짧은 미소. 계산이 아닌 순수한 무언가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편집장 톨리슨이 다가왔어요. 그도 화면을 바라봤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앨리스가 자료를 다시 펼쳤어요. 송금 날짜, 급식소 위치, 봉사일지. 6년간 30곳.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람을 움직이는 건 숫자만은 아니었죠. 경기장에서 본 그 2분의 폭발력과 6년간 이어진 조용한 선행. 2개의 이미지가 겹쳤습니다. 그날 밤 런던 곳곳에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언론은 여전히 의혹을 제기했어요. 증거가 필요하다고 썼죠. 하지만 경기장에서 본 그 2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팀을 구한 순간 그 안엔 진심이 있었으니까요. 편집실의 불빛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앨리스는 급식소 목록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30곳, 6년, 144만 파운드. 답은 그 어딘가에 있을 거였죠. 의심과 환호, 그 사이에서 세상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은 진짜 어떤 사람인가? 런던 동쪽 변두리,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앨리스는 낡은 건물 앞에 섰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에 커뮤니티 키친이라고 쓰여 있었죠. 문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스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배식 준비 중인 봉사자 한 명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기자님이시죠? 전화 받았어요. 중년 여성이었어요. 손에 국자를 든 채 앨리스를 맞았죠. 그녀는 뒤쪽 작은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책상 위엔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여기 기록들이에요. 10년치가 넘죠. 여성이 낡은 장부 하나를 꺼냈습니다. 가죽 표지가 해진 노트였어요. 페이지를 넘기자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이름들이 나타났죠. 이 기록은 손님이 아니라 후원자의 이름입니다. 앨리스가 장부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천천히 넘겼어요. 2015년, 2014년, 2013년. 페이지마다 후원자 이름과 금액이 적혀 있었죠. 대부분 익명이거나 단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이름이 계속 반복됐어요. 2012년 9월. 앨리스의 손이 멈췄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금액란엔 2만 파운드. 그 옆에 작은 도장이 찍혀 있었죠. 축구공 모양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2012년 10월 손흥민. 11월 손흥민. 12월 손흥민. 매달 빠짐없이 같은 이름이 이어졌습니다. 2013년, 2014년, 2015년.
단 한 달도 빠지지 않았어요. 매번 같은 금액, 같은 도장이었죠. 앨리스의 손이 떨렸습니다. 6년, 아니 10년 가까이 빠짐없이? 봉사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우리도 믿기지 않았어요. 유명한 선수가 왜 이런 곳에 돈을 보내나 싶었죠. 그런데 계속 왔어요. 한 달도 안 빠지고요. 앨리스는 장부를 더 넘겼습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 이름은 계속 이어졌어요.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골을 터뜨릴 때, 토트넘에서 영웅이 될 때, 그 뒤에서 이 기록은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던 거였죠. 페이지 한 귀퉁이에 작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채소 비율 늘려주세요. 단백질 부족하면 성장에 지장. 손글씨였어요. 앨리스는 그 글씨를 손가락으로 따라 그렸습니다. 단순한 돈 거래가 아니었어요. 이건 직접 챙긴 흔적이었죠. 이 도장은요? 앨리스가 축구공 모양 도장을 가리켰어요. 본인이 보낸 거라는 표시래요. 처음엔 직접 오셨다가 나중엔 매니저분이 대신 오셨죠. 근데 항상 그 도장은 있었어요. 앨리스는 장부를 덮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건 그냥 기사거리가 아니었습니다. 편집장이 원하던 의혹도 아니었죠. 이건 세상에 알려야 할 진실이었어요. 봉사자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아이들 5명 중 3명은 이 급식소 덕분에 학교 갈 수 있었어요. 배가 고프면 공부가 안 되니까요. 앨리스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줄 서 있는 아이들이 보였어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두 식판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 아이들의 저녁이 손흥민이 보낸 돈으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앨리스가 카메라를 꺼냈어요. 장부를 펼치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손흥민이라는 이름, 축구공 도장, 빼곡한 기록들. 셔터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친선 경기가 열리고 있었어요. 후반전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었죠. 스코어는 1대1. 팽팽한 접전이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92분이었어요. 한국팀이 코너킥 기회를 얻었습니다. 키커가 공을 올렸죠. 페널티 박스 안이 혼란스러워졌어요. 공이 튕겨나왔습니다. 박스박 손흥민에게로요. 손흥민이 공을 받았습니다. 순간적으로 트래핑했어요. 수비수 한 명이 달려들었죠. 손흥민은 왼쪽으로 공을 밀었습니다. 그리고 오른발로 찼어요. 공이 날아갔습니다. 골키퍼가 손을 뻗었지만 공은 이미 골망 안에 있었어요. 2대1. 역전골이었습니다. 경기장이 폭발했습니다. 관중 5만 명이 일제히 일어났어요. 손흥민은 코너로 달려가 유니폼을 잡아당겼죠. 동료들이 그를 덮쳤습니다. 해설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이야, 이 선수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살려냅니다. 92분 극장골. 손흥민입니다. 광화문 광장의 대형 스크린 앞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펍에서는 맥주잔이 부딪혔어요. SNS는 실시간으로 폭발했죠. 손흥민 해시태그가 1위로 치솟았습니다. 런던의 한 카페에서 앨리스가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손흥민의 골 영상이 화면에 떠올랐죠. 92분 역전골. 관중들의 함성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앨리스는 가방 속 장부 사진을 다시 꺼냈어요. 장부 속 이름과 경기장의 골망. 10년간의 기록과 92분의 골. 두 개의 이미지가 겹쳤습니다. 경기장에서 팀을 구하는 사람과 뒷골목에서 아이들을 먹이는 사람. 같은 사람이었어요. 앨리스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기사 제목을 적기 시작했죠. 장부가 말하는 진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어요. 10년간의 기록, 빠짐없는 후원, 친필 서명과 축구공 도장. 모든 걸 적어 내려갔습니다. 편집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기록은 숫자가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서 사람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기사 써. 일면으로 간다. 앨리스는 다시 장부 사진을 열었어요. 2012년부터 2024년까지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죠. 그 이름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저녁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내일이었어요.
런던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급식소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아이들이 줄 서서 식판을 받고 있었죠. 한 아이가 스튜를 한 입 먹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얼굴을 감쌌어요. 장부의 글자와 경기장의 골망이 한 사람의 진짜 얼굴을 향해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런던 시의회 공청회장 오전 10시였습니다. 긴 타원형 테이블에 의원 12명이 앉아 있었어요. 방청석엔 기자들과 시민들이 빼곡했죠. 의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어요. 보수당 의원 한 명이 일어섰습니다. 그의 손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익명의 후원자? 그런 건 없습니다. 이건 보여주기식 이벤트일 뿐.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의원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손흥민의 후원이 세금 감면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죠. 급식소가 공공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이 이어졌어요. 납세자의 돈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회의장을 채웠습니다. 다른 의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동당 의원 한 명이 반박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묻혔어요. 의장이 다시 망치를 두드렸죠. 런던 시내 모든 무료 급식소에 대한 긴급 감사를 실시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48시간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즉시 폐쇄한다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방청석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봉사자였죠.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48시간 후 문 닫으랍니다. 아이들은 그럼 어디로 가죠? 의장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질서를 지키라는 말만 되풀이됐죠. 결정은 이미 내려졌다는 선언과 함께 망치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그날 오후 영국 전역의 신문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데일리메일 일면에 큰 제목이 실렸어요. 축구 스타 가짜 기부 의혹. 선은 손흥민 급식소 정치 쇼였나라고 썼죠. 텔레그래프는 세금 회피 의심 전면 조사 착수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가판대마다 손흥민의 얼굴이 실린 신문들이 쌓였어요. 타임스 편집실에서 톨리슨 편집장이 기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엔 미소가 번졌어요. 이슈는 팔리면 그만이다. 앨리스는 손안의 장부 사진을 움켜쥐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이름, 축구공 도장. 모두 진짜였는데 왜 아무도 믿지 않는 걸까요? 그녀는 모니터 앞에 앉았지만 글이 써지지 않았습니다. 이스트엔드 급식소 앞 오후 4시였습니다. 평소엔 배식 시간 1시간 전부터 줄이 늘어서곤 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죠. 문 앞에 붉은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48시간 내 폐쇄 예정. 큰 글씨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아이들이 줄을 서다 멈췄어요. 한 소년이 어머니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어머니가 딱지를 읽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식판을 든 채 서 있던 소녀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안에서 봉사자들이 황급히 나왔습니다. 중년 여성이 사람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죠. 오늘은 배식한다고 외쳤어요.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주춤했어요. 내일은? 모레는?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절반은 그냥 돌아섰어요. 한 어머니가 아이 손을 잡고 멀어져 갔죠. 뒷모습이 골목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평소보다 훨씬 적은 숫자였죠. 저녁 6시 다른 급식소 앞이었습니다. 여기도 붉은 딱지가 붙어 있었어요. 카메라를 든 취재진이 몰려들었죠. 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폐쇄되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이 쏟아졌어요. 한 어머니가 마이크를 밀쳐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아이는 그 한 끼로 살아요. 당신들이 뭘 아냐고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옆에 서 있던 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다른 부모들도 모여들었죠. 울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치인들은 배불러서 모른다는 외침, 아이들 밥그릇을 왜 뺐느냐는 절규가 이어졌어요. 취재진이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부모들의 절규가 렌즈에 담겼어요. 하지만 방송은 그날 밤 나가지 않았죠. 편집실에서 잘렸습니다. 훈련장 저녁 7시였습니다. 손흥민이 차에서 내렸어요. 주차장 입구에 기자들이 몰려 있었죠.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급식소 폐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가짜 기부 의혹은 사실이냐는 추궁이 이어졌죠. 손흥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렀었어요. 입을 열지 않았죠. 그냥 걸어갔습니다. 기자들이 따라붙었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훈련장 문이 닫혔습니다. 기자들은 밖에 남았죠. 그날 밤 SNS는 분열됐습니다. 급식소 폐쇄를 반대하는 목소리와 손흥민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부딪혔어요. 해시태그가 난무했죠. 급식소를 지켜라, 가짜 기부 손흥민의 명하라. 댓글은 수천 개를 넘어섰습니다. 이스트엔드 급식소 밤 10시였습니다. 봉사자들이 불을 끄고 있었어요. 마지막 남은 음식을 냉장고에 넣었죠. 한 봉사자가 빈 배식대를 쓸어내렸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10년을 지켜왔는데 48시간 만에 무너진다는 말이 중얼거림처럼 흘러나왔습니다. 다른 봉사자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내일 아침까지는 배식해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엔 힘이 없었습니다. 불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배식대만 희미하게 빛났죠. 런던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30곳의 급식소 모두 같은 딱지를 받았어요. 48시간. 그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의 저녁은 사라질 거였죠. 훈련장 숙소, 손흥민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멀리 도심 불빛이 반짝였어요. 그 어딘가에 급식소가 있었죠. 아이들이 있었고 봉사자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48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세상은 진실을 가리려 했고 밥그릇은 비워졌습니다. 이제 선택은 그에게 달려 있었어요. 타임스 편집실 새벽 3시였습니다. 앨리스는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급식소 장부 사진, 구단 회계 기록, 송금 내역서. 모든 걸 대조하고 있었죠. 커피잔은 이미 4개째였습니다. 눈은 충혈됐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48시간. 내일 오후면 급식소 문이 닫힙니다. 아이들의 밥그릇이 사라지죠. 앨리스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제는 나서야 한다. 장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2012년부터 2024년까지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매달 반복됐어요. 하지만 편집장은 이것만으론 부족하다고 했죠. 친필 서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위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였어요. 앨리스는 구단 회계 기록을 꺼냈습니다. 사회공헌 항목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커뮤니티 지원, 청소년 프로그램, 무료 급식소. 각 항목마다 결제 도장이 찍혀 있었죠.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서명이 있었습니다. 손이 멈췄어요. 앨리스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흐릿했지만 분명했어요. H. 선. 손흥민의 친필 서명이었습니다. 장부 속 이름과 똑같은 필체였죠. 앨리스는 두 문서를 나란히 놓았어요. 장부의 서명과 회계 기록의 서명.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이건 위조할 수 없는 증거였죠. 구단 공식 문서에 찍힌 서명이었으니까요. 앨리스는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이었지만 상관없었어요. 증거 찾았습니다. 친필 서명이요. 편집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잠에서 깬 목소리였죠. 하지만 곧 또렷해졌습니다. 당장 넘기라는 말이 떨어졌어요. 앨리스는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몇 분간 침묵이 흘렀어요. 특종이다. 일명 간다. 새벽 5시 타임스 윤전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면 헤드라인은 거대했어요. 10년 30곳 후원자는 손흥민이었다. 부제는 더 강렬했죠. 친필 서명과 회계 기록으로 입증된 침묵의 선행. 아침 7시 런던 거리 가판대마다 신문이 쌓였습니다. 출근길 사람들이 하나씩 집어들었어요. 일면을 보는 순간 발걸음이 멈췄죠. 지하철 안에서 신문을 펼친 사람들이 입을 벌렸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기사가 실시간으로 퍼져나갔죠. BBC는 오전 8시 뉴스로 이를 보도했습니다. 앵커가 장부 사진과 회계 기록을 화면에 띄웠어요. 친필 서명을 확대해서 보여줬죠. 10년간 빠짐없이 이어진 기록이 숫자로 정리됐습니다. 총 144만 파운드.
30곳의 급식소. 하루 평균 3,500명 배식. 가디언은 추가 취재 기사를 냈습니다. 급식소 봉사자들의 증언이 실렸어요. 한 봉사자가 말했죠. 손흥민이 단순히 돈만 보낸 게 아니라고. 식단표를 직접 챙겼다고. 아이들 영양 상태를 물어봤다고. 증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오전 9시 더 큰 폭탄이 터졌습니다. 한 자원봉사자가 영상을 공개한 거예요. 3년 전 촬영된 영상이었죠. 급식소 내부였습니다. 배식대 뒤에 검은 마스크를 쓴 남자가 서 있었어요. 국자를 들고 아이들 식판에 음식을 담고 있었죠. 아이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남자가 국자로 스튜를 떠서 식판에 담았어요. 아이가 고개를 들었죠.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스크 위로 눈이 웃고 있었어요. 카메라가 옆으로 이동했습니다. 남자의 팔이 보였어요. 팔뚝에 문신이 있었죠. 손흥민의 트레이드마크 문신이었습니다. 영상은 30초였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어요. SNS는 폭발했죠. 영상이 수백만 번 재생됐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어요. 골을 넣는 줄만 알았지 밥을 퍼줄 줄은 몰랐다. 이게 진짜 월드클래스다. 돈만 낸 게 아니라 몸으로 했네. 서울 광화문 광장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떴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영상이 반복 재생됐죠. 한 여성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남성 한 명이 주먹을 쥐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광장 전체가 손뼉 소리로 채워졌죠. 런던 시의회는 오전 10시에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어제까지 급식소 폐쇄를 주장하던 의원들이 침묵했어요. 의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48시간 폐쇄 명령을 철회한다는 선언이었죠. 회의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스트엔드 급식소 앞 정오였습니다. 붉은 딱지가 떨어져 나갔어요. 봉사자들이 문을 활짝 열었죠. 줄이 다시 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돌아섰던 사람들이 다시 왔어요. 아이들이 식판을 들고 기다렸죠. 한 어머니가 봉사자를 껴안았습니다. 눈물을 흘렸어요. 봉사자도 울었죠. 배식이 시작됐습니다. 국자가 움직였어요. 따뜻한 스튜가 식판에 담겼죠. 훈련장 오후 2시였습니다. 기자회견장이 만석이었어요. 카메라가 수십 대 설치됐죠. 손흥민이 들어왔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그는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기자들이 숨을 죽였죠. 손흥민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배고프지 않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짧은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회견장은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쳤어요. 다른 사람들이 따라했죠. 박수 소리가 회견장을 채웠습니다. 그날 저녁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NHK.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10년간 숨겨진 선행, 마스크 뒤의 영웅, 침묵으로 지켜낸 진심. 앨리스는 편집실에서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기자회견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죠. 하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더 이상 숨겨질 수 없었습니다. 이제 세상은 진짜 영웅을 알게 되었어요. 런던 중심부 대형 컨퍼런스홀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수백 명의 기자가 자리를 채웠어요. 카메라가 수십 대 설치됐죠. BBC, CNN, 알자지라, KBS. 전 세계 방송사들이 생중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천장의 조명이 무대를 밝게 비췄어요. 사회자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죠. 오늘 급식소 후원 논란의 진실이 직접 밝혀질 예정입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카메라가 연문을 향했죠. 문이 열렸습니다. 손흥민이 들어왔어요.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죠. 단상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담담했어요. 손흥민이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셔터 소리가 회장을 채웠죠.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손을 모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저 공을 차는 사람일 뿐입니다. 목소리는 낮았어요. 하지만 마이크가 또렷하게 전달했죠.
아이들이 굶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왜 10년간 숨겼느냐는 질문이었어요. 손흥민이 고개를 들었죠. 알려지면 그건 더 이상 도움이 아니라 보여주기가 되니까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급식소였느냐고. 손흥민이 잠시 생각했어요. 배고픈 아이들을 봤어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죠. 회장이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추가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손흥민의 말은 간결했지만 그 안에 10년이 담겨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뒤쪽 기자석에서 한 청년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20대 후반쯤 보이는 남자였죠. 손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사회자가 그를 가리켰습니다. 청년이 마이크를 받았어요. 심호흡을 했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밥을 먹고 자란 아이입니다. 장내가 술렁였어요. 카메라들이 일제히 청년을 향했죠. 줌이 당겨졌습니다. 청년의 얼굴이 대형 스크린에 떴어요.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죠. 제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저는 이스트엔드 급식소에서 6년간 저녁을 먹었어요.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청년이 눈물을 닦았어요. 손흥민이 단상에서 그를 바라봤죠.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 그 급식소가 아니었다면 저는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다니엘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떨림은 여전했지만 더 분명해졌죠. 어머니는 두 곳에서 일하셨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저는 혼자 있었고 배가 고팠죠. 학교 급식만으론 부족했어요. 저녁이 없었으니까요. 회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펜을 들던 기자들의 손이 멈췄어요. 13살 때 처음 급식소에 갔어요. 부끄러웠죠. 하지만 배가 고팠어요. 그곳에서 따뜻한 스튜를 받았어요. 처음으로 배불리 먹었죠. 다니엘이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울고 있었죠. 잠시 후 그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 한 끼로 저는 학교를 다녔어요. 공부할 힘을 얻었죠. 6년간 그렇게 버텼어요. 그리고 지금 다니엘이 가방에서 학생증을 꺼냈습니다. 카메라에 보여줬어요. 저는 의대생이 되었습니다. 3년 차예요. 졸업하면 다시 그 동네로 돌아가 무료 클리닉을 열 겁니다. 제가 받은 그 한 끼를 이번엔 의술로 돌려주고 싶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다니엘이 손흥민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손흥민 선수, 당신의 이름 없는 국자질이 제 인생을 지켜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쳤죠. 1명, 2명, 10명. 순식간에 회장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카메라맨들도 촬영을 멈추고 박수를 쳤죠. 손흥민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단상을 내려왔어요. 다니엘에게 걸어갔죠.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손흥민이 손을 내밀었어요. 악수가 아니었죠. 포옹이었습니다. 회장의 박수가 더 커졌어요. 울음 섞인 환호가 터져 나왔죠. 기자 한 명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사회자도 마이크를 내려놓고 박수를 쳤어요. 서울 광화문 광장 새벽 5시였습니다. 대형 스크린 앞에 수천 명이 모여 있었어요. 생중계를 보고 있었죠. 다니엘의 고백이 자막과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광장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포옹 장면이 나오자 함성이 터졌죠. 대한민국. 함성이 광장을 채웠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껴안았어요. 눈물을 흘렸죠. 태극기가 흔들렸습니다. 런던 급식소 앞 봉사자들이 휴대폰으로 중계를 보고 있었어요. 다니엘의 얼굴이 화면에 가득 찼죠. 한 봉사자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가 먹인 아이 의사가 됐네요. 다른 봉사자들도 울었어요. 10년간 국자를 든 손이 떨렸죠. 그 손이 한 생명을 살렸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기자회견장 박수가 멈추지 않았어요. 5분이 넘게 이어졌죠. 손흥민과 다니엘은 여전히 포옹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들이 그 장면을 담았어요. 손흥민이 물러섰습니다. 다니엘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리고 단상으로 돌아가지 않았죠. 그냥 옆에 섰습니다. 나란히 선 두 사람을 카메라가 담았어요.
앨리스가 기자석에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글이 써지지 않았죠.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았어요. 그냥 봤습니다. 눈으로 담았죠. 그날 세계는 한 축구 선수의 골보다 더 위대한 한 끼의 힘을 목격했습니다. 런던 시의회 본회의장 기자회견 사흘 후였습니다. 의원 50명 전원이 참석했어요. 방청석도 가득 찼죠. 다니엘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앞줄에 앉아 의원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의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죠. 보수당 의원 한 명이 일어섰어요. 일주일 전 급식소 폐쇄를 주장했던 그 의원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개인의 이름으로 부끄러워졌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의원은 고개를 숙였죠. 10년간 한 사람이 해낸 일을 우리는 48시간 만에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이제 도시가 나서야 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의원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공동 부엌 지원 조례를 발의하겠다는 선언이었죠. 정부 예산과 민간 후원을 결합한 매칭펀드 제도였어요. 연간 500만 파운드 규모였습니다. 노동당 의원이 일어나 찬성 의사를 밝혔어요. 자유민주당도 동참했죠. 무소속 의원들도 손을 들었습니다. 의장이 표결에 붙였어요. 전광판에 숫자가 떴죠. 50대 0. 만장일치였습니다. 방청석이 환호로 뒤덮였어요. 다니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았죠. 옆에 앉은 봉사자들도 울고 있었어요. 10년간 지켜온 급식소가 이제 제도로 보호받게 된 거였습니다. 회의 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의장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매칭펀드 세부 내용을 발표했죠. 정부가 연간 250만 파운드를 지원하고 민간 기부금을 1대1로 매칭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총 500만 파운드가 런던 전역 급식소에 배분됩니다. 기자 한 명이 질문했어요. 왜 손흥민 매칭펀드라는 이름을 붙였느냐고. 의장이 답했습니다. 한 개인이 10년간 조용히 지켜낸 일을 우리는 제도로 이어가야 합니다. 그의 이름은 부끄러움의 기억이자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다니엘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의장이 자리를 내줬어요. 다니엘은 준비한 원고를 꺼냈지만 접었죠. 그냥 말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한 사람의 선행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약속입니다.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일주일 전 눈물로 고백하던 청년이 아니었죠. 이제는 대변인이었습니다. 저는 한 끼로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한 사람의 돈이 아니라 모두의 책임입니다. 제도가 아이들을 지켜야 해요. 기자들이 펜을 움직였어요. 카메라가 계속 돌아갔죠. 다니엘이 계속 말했습니다. 급식소가 단순한 배식 공간이 아니라고. 아이들의 미래를 키우는 곳이라고. 그곳에서 자란 아이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올 거라고. 그날 저녁 유럽 전역의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가디언은 한국인의 선행, 영국 사회를 바꾸다라는 제목을 일면에 실었어요. 르몽드는 손흥민 효과 유럽으로 확산이라고 썼죠. 독일 슈피겔은 한 끼의 힘 제도가 되다라는 특집을 냈습니다. 프랑스 파리 시의회가 움직였습니다. 런던과 유사한 매칭펀드 도입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어요. 독일 베를린도 가세했죠. 스페인 마드리드는 이미 예산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엔 산하 세계 식량 계획이 성명을 냈어요. 손흥민의 선행을 개인에서 제도로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죠. 각국 정부의 유사제도 도입을 권고했습니다. 서울 청와대 대변인실에서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대변인이 발표했어요. 대통령이 손흥민에게 서한을 보냈다고. 국민을 대표해 감사를 전한다는 내용이었죠. 국회도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손흥민의 선행을 국가 자긍심으로 기린다는 내용이었어요. 광화문 광장엔 대형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한 끼의 영웅 손흥민. 시민들이 사진을 찍었어요. SNS에 올렸죠. 해시태그가 트렌드 1위에 올랐습니다. 이스트엔드 급식소 한 달 후였습니다. 새 간판이 걸렸어요. 손흥민 커뮤니티 키친. 시의회가 직접 제작한 간판이었죠. 개소식에는 의원들과 봉사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배식이 시작됐어요. 예전보다 줄이 길어졌죠. 더 많은 아이들이 왔습니다.
새 급식소들도 문을 열었어요. 런던 전역 50곳으로 늘어났죠. 매칭 펀드 덕분이었습니다. 한 소년이 식판을 받았어요. 따뜻한 스튜가 담겼죠. 소년이 첫 숟가락을 떴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맛있다는 표정이었죠. 봉사자가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10년 전 다니엘도 저랬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소년도 언젠가 다시 돌아올 거였죠. 이번엔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으로. 훈련장 손흥민이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BBC 기자가 물었어요. 제도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저는 공을 차는 선수일 뿐입니다. 손흥민의 대답은 여전히 겸손했어요. 하지만 이 공이 사람들의 마음까지 움직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기자가 추가 질문을 했어요. 앞으로도 후원을 계속할 거냐고.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였죠. 아이들이 배고프지 않을 때까지요. 그날 밤 전 세계 뉴스가 동시에 보도했습니다. 손흥민 매칭 펀드가 유럽 5개 도시로 확산됐다고. 아시아와 북미에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한 사람의 선행이 세계적 운동이 되고 있었어요. 앨리스는 타임스 편집실에서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한 끼에서 제도로였어요. 부제는 손흥민이 바꾼 세상이었죠.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썼어요. 이날 한 명의 이름으로 시작된 선행은 제도와 공동체로 확산되며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었다.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기사가 전송됐어요. 내일 아침 일면에 실릴 거였죠. 창밖으로 런던의 밤이 보였습니다. 어딘가에서 급식소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아이들이 저녁을 먹고 있었죠. 이제 그 불빛은 꺼지지 않을 거였습니다. 제도가 지키고 있었으니까요. 이스트엔드 3년 후였습니다. 낡은 2층 건물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새 간판이 걸려 있었죠. 희망의 한 끼 클리닉. 흰색 바탕에 파란 글씨였습니다. 간판 옆엔 작은 축구공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개소식이 시작됐습니다. 다니엘이 흰 가운을 입고 나타났어요. 26살 의대를 막 졸업한 청년이었죠. 하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10년 전 급식소 줄에 서던 소년이 아니었어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준비한 원고는 없었죠. 그냥 말하기로 했습니다. 어릴 적 한 끼가 제 목숨을 살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계속 이어갔죠. 이제 제가 누군가의 하루를 살리겠습니다. 그때의 한 끼, 이제는 제가 돌려드릴 차례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옆에 서 있던 봉사자들이 눈물을 닦았어요. 10년 전 그 급식소에서 다니엘에게 스튜를 퍼주던 사람들이었죠. 리본 커팅이 시작됐습니다. 다니엘이 가위를 들었어요. 빨간 리본이 끊어졌죠. 문이 열렸습니다. 대기실엔 이미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첫날부터 환자가 20명 넘게 왔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책상 하나, 침대 하나, 의료기구들. 간소했지만 깨끗했죠. 다니엘이 흰 가운을 여미고 앉았습니다. 첫 환자가 들어왔어요. 12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었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마른 몸에 헐렁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소년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죠. 다니엘이 미소 지었습니다. 어디가 아프니? 소년이 배를 가리켰어요.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었다고 했죠. 어지럽고 힘이 없다고. 다니엘이 청진기를 꺼냈습니다. 소년의 등에 댔어요. 심장 소리를 들었죠. 약했습니다. 다니엘의 손이 떨렸어요. 10년 전 자신의 모습이 겹쳤습니다. 배고픔과 병으로 쓰러질 것 같던 그때. 급식소로 향하던 그 발걸음. 소년이 바로 과거의 자신이었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을 거야. 다니엘이 소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처방전을 썼어요. 비타민제와 영양제였죠. 그리고 옆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작은 식당이 있었어요. 따뜻한 수프가 준비돼 있었죠. 먼저 먹고 약은 나중에 먹어. 소년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떴어요. 눈을 감았죠. 따뜻함이 몸속으로 퍼져갔습니다. 다니엘이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클리닉은 바빴어요. 하루 평균 30명이 찾아왔죠. 대부분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감기, 영양실조, 피부병. 다양한 증상들이었어요. 다니엘은 모두 무료로 진료했습니다. 약값도 받지 않았죠. 대신 지역 약국들이 기부한 의약품을 사용했어요. 봉사자들이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클리닉은 진료실이자 급식소가 됐어요. 3개월째 한 남자가 클리닉을 찾았습니다. 검은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있었어요.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죠. 대기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다니엘이 환자 차트를 보고 있었어요. 남자가 다가왔죠. 다니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 다니엘의 손이 멈췄습니다. 손흥민이었습니다. 조용히 둘러봐도 될까요? 손흥민이 조그맣게 말했어요. 다니엘이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악수를 청했죠. 손흥민이 웃으며 손을 잡았어요. 잘하고 있네요. 손흥민이 클리닉을 둘러봤습니다. 진료실, 대기실, 식당. 아이들이 치료받고 밥 먹는 모습을 봤죠. 한 소녀가 다가왔습니다. 손흥민을 알아봤어요. 눈이 커졌죠. 손흥민이 무릎을 굽혔습니다. 소녀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주머니에서 축구공 모양 키링을 꺼냈죠. 소녀에게 건넸습니다. 소녀가 환하게 웃었어요. 다른 아이들도 몰려들었습니다. 손흥민이 한 명 한 명과 사진을 찍었어요. 사인을 해줬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클리닉을 채웠습니다. 떠나기 전 손흥민이 방명록에 글을 남겼습니다. 여기서도 골을 넣을 수 있길 바랍니다. 간단한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죠. 다니엘이 문 앞까지 배웅했습니다. 손흥민이 돌아서며 말했어요. 계속 부탁해요. 당신이 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검은 모자를 쓴 뒷모습이 골목 끝으로 멀어졌어요. 그날 밤 한 봉사자가 SNS에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손흥민이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순식간에 퍼져나갔죠. 언론이 움직였습니다. BBC는 특집 리포트를 냈어요. 한국인의 선행, 세대를 넘어 의사로 이어지다. 가디언은 손흥민의 한 끼, 이제는 의술로라는 제목을 달았죠. CNN이 다니엘을 인터뷰했습니다. 한국 방송사들도 취재를 왔어요. KBS, MBC, SBS 모두 클리닉을 찾았죠. 다니엘은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때의 밥 한 끼가 제 인생을 살렸듯 오늘의 진료가 또 다른 미래를 살릴 겁니다. 첫 해가 끝났습니다. 클리닉은 1200명을 진료했어요. 아이들 900명, 어른 300명. 모두 무료였죠. 약가, 치료비, 식사비. 모든 게 기부로 충당됐습니다. 손흥민 매칭 펀드에서도 지원금이 나왔어요. 의료와 급식을 동시에 제공하는 모델이라며 추가 지원을 약속했죠. 다른 도시에서도 벤치마킹을 시작했습니다. 클리닉 1주년 다시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이번엔 2층 확장 개소식이었어요. 진료실이 3개로 늘었죠. 봉사의사도 5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다니엘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1년 전보다 더 단단한 표정이었어요. 한 끼로 시작된 인연이 이제 수천 명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저는 계속 이곳에 있을 겁니다. 누군가의 내일을 지킬 때까지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환자들, 봉사자들, 지역 주민들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보냈어요. 그날 저녁 손흥민이 경기장에서 골을 넣었습니다. 세레머니로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카메라가 그 순간을 담았죠. 해설자가 말했습니다. 저 세레머니 뒤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끼의 힘이 이제 세대를 넘어 희망으로 이어지고 있죠. 런던의 밤 클리닉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진료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대기실엔 아직 환자들이 남아 있었죠. 다니엘이 청진기를 걸고 다음 환자를 불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한 소녀가 들어왔죠. 배가 고프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을 거야. 10년 전 자신이 들었던 그 말을 이제 다른 아이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한 끼의 힘은 세대를 건너 희망으로 이어졌고 한국인의 이름은 또 한 번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습니다.